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요즘 인생 맛집, 인생 드라마 이런 말 많이 하시죠.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땡땡땡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투자처는 어디이신가요? 시장이나 정책이 돕지 않아도 온전히 나의 능력과 판단만으로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인생 투자처 해외 선물로 삼을 만하시지 않을까요? 생방송 50분 동안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돈 되는 해외 선물 투자 전략 가득 챙겨가시고요. 또 인생 투자처도 해외 선물로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입장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를 비추시면요. 저희 노란톡방으로 이어지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에서는요. 저희가 이런 매매 기술도 계속해서 다루고 있고요. 돈 되는 시장 정보들 그리고 박 셰프의 주식 종목 상담까지 저희가 다양한 상담들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문을 힘차게 활짝 열었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해물요리사 박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셰프님 혹시 예. 좋아하는 음식 있으세요? 많죠? 한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한 가지만요? 네. 아, 어려운데 그거는. 어, 예, 제가 미식가라 가지고 네. 음식을 가리질 않고 골고루 맛있는 거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예. 제가 인생 맛집을 좀 궁금한데 기억에 딱 지금 나는 인생 맛집 있으신가요? 자주 가는 데가 있죠. 뭐 인생 맛집이라기보다 네. 남한산성 가면 네. 백숙 잘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백숙이요. 가게 이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그건 안 되죠. 불당리에 있습니다. 불당리. 아시는 분 다 아실 불당리에. 겁니다. 백숙이 뭐 다 똑같지 않은가요? 아, 이 음식이라는 게 네. 그 재료만 가지고 따질 네. 건 아니고 네. 이 분위기 그리고 어. 주변의 공기라든가 네. 뭐 이런 전체적인 걸 다 어허. 같이 따져봐야죠. 미식가 맞으시네요. 거기는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즐겨 가시는 그런 장소인데 네. 저기 뭐냐 그 대원군이 사시던 대원군이요? 운영궁을 본따 가지고 네네. 그 식당을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식당 이름은 운영궁은 아니고 네. 다른 이름인데 네. 예, 그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한산성에 있는 불당리에 닭백숙집을 있습니다. 불당리에 예. 있는 네, 닭백숙집을 사장님 꼽아주셨습니다. 서비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우리 시청자님들께 기억에 남을 만한 수익을 좀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또 수익을 내주셔야 되는데 예. 내가 이렇게 거래를 잘한다. 이런 매력이 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번 어필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 매력은 네. 뭐 잘생긴 거 하나밖에 없고 오늘? 뭐 굳이 뭐 네. 거래는 생계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버는 거기 네네. 때문에 당연히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거죠. 제가 좀 정정을 할게요. 뭐 잘생겼다기보다는 이제 우윳빛깔 피부 정도로 그렇죠. 해두시는 게 그게 어떨까? 그거죠. 알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피부면은 뭐 우윳빛깔 맞습니다. 소리 들어도 당연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10시 4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셰프님께서 우윳빛깔이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이승환, 뭐 남궁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노란톡방에 오셔서 많이 놀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1시간 생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셰프님 좀 놀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20살 네. 때는 우리 조카들이 또 불렀던 별명이 있는데 네. 유열 삼촌 그랬습니다. 유열 닮았다고. 오늘 좀 힘드네요, 셰프님. 예. 맞죠? 피로감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좀 더 놀려주고 싶다 하시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해물 맛집이죠. 오늘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진입에 앞서서 이제 방송 직전까지 미국 시장의 흐름 셰프님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방송 예. 직전까지 이제 미국 시장 좀 어땠나요? 지금은 상승 중에 있는데 네.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어제 그 굉장히 큰 등락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어제 그 미국 시장 개장한 이후가 이 부분인데 조그만하게 보이죠. 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랐다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 1시 바로 직전에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네. 자, 어제 그 미국장 개장 이후 그 고점 근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 유럽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는 유럽장이 어제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었는데 오늘 네. 반등이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신 게 나스닥 지수를 살펴보셨나요? S&P인데 네. 그 3대 지수 모두 다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다우 지수 한번 같이 네. 보면은 한번 살펴볼까요? 거의 별 차이 없이 급락했다가 반등했는데 다우는 그 상승폭이 어제 고점이라기보다는 미국장 개장 이후의 고점 거의 좀 넘어섰고 나스닥은 아직 거기까지 못 미쳤죠. 네. 자, 그리고 러셀 지수도 보면 러셀 지수는 좀 더 약한 모습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가시죠. 예. 러셀 지수까지 살펴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 중에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까지 흐름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주요 선물, 상품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골드는 요즘 그 거래하기가 조금 방향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까다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원래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밑에 지금 이평선이 좀 안 나타나는데 조금 더 전저점 부근까지 조금 일봉상에서 조정을 받고 반등을 하면은 딱 좋은 그 상승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 네. 현재 어제도 그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됐고요. 오늘도 큰 움직임 없이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조금 관망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그 채권 금리를 보면 어제는 네. 그 시장금 채권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가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럴 때 사실 골드는 조금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상승하다가 말았어요. 네. 어제 그 미국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때 그때 골드도 같이 빠져가지고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진입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제 이평선을 그렸을 때는 하방으로 간다고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정을 좀 더 받아야 되죠. 더 지금 못 조정을 올라가고 좀 있죠, 더. 그죠? 예. 네, 그렇군요. 예. 이어서 다른 상품들도 좀 살펴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자, 다른 상품, 네. 크루드오일 한번 보면 네. 크루드오일 조정 구간이라고 했는데, 그죠? 네. 조정 구간을 했는데 지금 조정이 말 그대로 옆으로 행보하면서 시간 조정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어요. 결국 장기적인 관점이 그 오일 자체는 크루드오일로 서부 텍사스산 오일로 봤을 때 한 61, 2달러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어가지고 네. 빠지는 것보다는 조정도 하락 쪽의 가격 조정이 아니고 옆으로 가는 시간 조정을 거치면서 재상승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가 방송 시작할 그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일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또 백신이 보급되면서 활동이 원활하게 이제 정상화되면 오일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계속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농산물에도 크게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농산물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농산물 네. 옥수수가 이제 요즘 그 시장을 조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은 대두가 원래 그 농산물 가격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옥수수도 상승하고 있고 대두도 지금 조금 상승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하고 난 다음에 어제 그 반등은 사실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일단은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인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역시 좀 하락적으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아르헨티나 기후 관련해 가지고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옥수수에 그 영향을 많이 줘가지고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었다 그랬죠. 네. 자, 이 아르헨티나 지역에 그 지난 주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곡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돼서 금요일 날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죠.
자, 그런데 또 기후 예상이 네. 다시 건조해질 거다. 이런 예상이 나와가지고 네. 좀 더 기우제를 지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까지도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반등 전고점 돌파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충분히 반등이 나왔을 때 농산물 다시 매도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이 나왔을 때 옥수수는 매도 관점으로 다시 들고 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셰프님 종목 뭐 여기까지 좀 상품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네. 그러면 오늘 좀 진입을 한다면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상품이 오늘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그 지수 종목은 네. 조금 관망해야 될 그 구간이다. 네, 그렇죠. 일단 FOMC 금리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 수요일 날 또 그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애플, 테슬라 등등. 테슬라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시장이 사실 그 원활하게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어제 그 개장하고 난 다음에 아주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그거는 시장이 그만큼 좀 불안하다라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이 좀 탄탄하다라고 하면 그런 장중에 급락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좀 커지면서 쭉 올라갔고 러셀하고 나스닥은 그 어제 장 시작할 때 가격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현재는 조금 그 반등세가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유럽장이 어제 급락하고 난 다음에 오늘 장 개장하면서 상승 출발하니까 현재 시간으로서는 유럽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상품을 좀 진입을 하면 좋을까요? 그거 물었죠? 네. 자, 지수는 관망. 지수는 관망. 관망하고 네. 그 농산물도 조금 그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좀 그렇죠. 살펴봐야 될 구간이고요. 분할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만일 이걸 한꺼번에 한 방에 원포인트에 들어가려 그러면 아주 정확한 지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마이크로 상품이 있는 그런 상품으로 진입을 분할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네. 오늘도 지수는 고점 시마다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 어차피 실적 발표가 지나가 버리면 호재성 발언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재료가. 네. 그리고 그 일단 한번 걸어볼 만한 거는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또 관측이 나오고 또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렇게 나오면 주가가 발표하면서 오히려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 실적이 네. 좋았다고 하더라도. 네. 예, 그래서 지수도 마이크로 정도로는 충분히 분할로 매도 관점으로 진입해 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옥수수나 대두 뭐 이런 것도 저기 그 미니 상품이 있습니다. 네. 한 5분의 1짜리가 있어요. 네. 그걸로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진입하면 별로 위험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지수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수가 4가지 상품이나 저희가 거래를 하고 있고 미국 예. 지수도 또 요즘 흐름이 또 똑같이 가지가 않다 보니까 예. 좀 어떤 거를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자, 지금은 어제 그 나온 재료 중에 네. 주가가 급락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미국 상원의 경기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안이 상정이 돼 있죠. 돼 있는데 네. 공화당은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한 분이 너무 부양책 규모가 크다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네. 더군다나 어제 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 3월 중순이나 돼야 이 부양책이 처리가 될 수 있다. 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에 조금 힘을 보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질문 드린 게 4대 지수 중에 어디에 매도 진입을 하는 게 그렇구나. 좋을까? 자꾸 이제 헛다리시네. 네. 어떤 게 자, 좋을까요? 그래서 네. 경기 부양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네. 일단 다우 지수가 어제도 조금 더 하락폭이 컸고 네. 어제도 제가 그 모의로 들어갈 때 S&P나 다우 쪽이 매도가 좀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 S&P는 항상 그렇습니다. 다우하고 나스닥하고 중간 정도의 흐름을 항상 보여줘요. 네. 그래서 하락 쪽을 본다라고 하면 다우 지수가 훨씬 더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하지만 뭐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불안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준다면 얼른 챙겨 나오는 게 또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마이크로 상품은 여러분들 생각보다 한번 모의 투자로 진입을 해보면 애게
뭐 선물이 뭐 이렇게 싱거워 이럴 정도로 하루 네. 침묵이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알겠습니다. 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움직여봐야 뭐 한 200불 정도. 그럼 20만 원, 22만 원이잖아요, 우리 네, 돈으로. 네. 다우 마이크로는 그 정도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한 계약 매도해놓고 잠을 자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셰프님이 말씀하신 부분 매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의 생생한 현지 소식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외신들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Goldman Sachs is very bullish about a recovery this year. Here's what could go wrong. 네, 골드만삭스가 앞으로의 경기 회복세를 very bullish,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잘못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시면 미국 GDP가 6.6%나 성장을 예상을 하면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2.5% 정도 상회한 수치를 기록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방 요인도 같이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백신이 들지 않는 변종 코로나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집단 면역 실패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도 적은 지출을 한다는 그런 예상도 있으니까요. 하방 요인 그리고 강세장에 대한 기대 같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Economists don't expect much from this week's Fed meeting. 네, FOMC 회의를 이번 주에 앞두고 있는데요.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좀 다소 실망스러운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좀 보시면요. 먼저 연준위원들은 제로금리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즉 제로금리 동결을 시사를 한 만큼 좀 확실히 좀 불안정한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얼마나 좀 오랫동안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가 여부인데요. 하지만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빨라야 2022년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이 연준 회의 어쨌든 중요한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노란톡 모두 챙기셨죠? 하단에 있는 말풍선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서 오픈 채팅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데요. 돋보기란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라고 저희 프로그램명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거든요. QR코드 카메라 키신 다음에 화면에 가져다만 대시면 됩니다. 저희 셰프님이요. 오늘부터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못다한 질문들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해외 선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노란톡에서만 질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방송 중에만 저희가 오픈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고 나중에 들어가야지 하시면 놓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픈 채팅방에서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켜시고 TV 속 화면에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지금 드리는 정보들 그리고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궁금증까지 셰프님께서 바로 대답을 해주시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네,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제 셀카가 나오는데 저거를 왜 올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기를 쳤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방송 중에 모의 거래가 아니라 박 셰프님의 실제 자금이 들어있는 실제 계좌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더 믿고 저희와 함께 거래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으로 얼른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가 볼게요. 오늘도 대한민국 넘버원 해외 선물 정통 전문가죠. 박 셰프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박 셰프님, 예. 지난주에 이제 나스닥이랑 예. 니케이를 매도 진입해 주셨어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니케이는 보유 중이고 네. 나스닥은 어제 집에 가서 청산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예. 청산을 하셨는지. 어제 제가 집에 가서 사실
좀 잠이 들면은 거래를 못 하는데 어제는 잠깐 네. 지켜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급락할 때 제가 청산한 게 끄트머리에서 청산했어요. 네. 기가 막히게 청산했죠. 그렇네요. 네. 어떻게 그걸 또 지켜보시다가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지켜보고 있었죠. 어제는 좀 수익이 안 나서 좀 마음이 아픈 마음에 맥주를 또 한 잔 하고 아니요, 계셨나 별로 봐요. 수익이 안 나도 네. 앞전에 수익 낸 게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손실이 넘어가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유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마침 또 급락해가지고 기회다 네. 해가지고 딱 청산을 했죠. 네, 정말 좋은 타이밍에 청산을 예, 하셔서 그래서 마이크로 좀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마이크로로 들어가가지고 9개 들어가서 네, 어제 얼마 벌었더라? 1,570불 벌었네. 1,570불이요. 예. 그래도 오랫동안 들고 있고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잘 갔는데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탈출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오래는 아니고요. 아주 오래는 아니고 네. 언제 들어가면 그 21일 날 이날 그렇죠. 오전에 들어갔으니까 네, 21일이면 한 수요일 되나요? 수요일 맞죠? 그죠? 네, 예, 목요일이네요. 그죠? 예. 네, 목요일 날 진입해가지고 네. 한 2박 3일 들고 네. 있었으니까 네. 아주 길게 들고 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1,000불이나 수익을 내셔서 또 축하드려요. 1,500불 넘었어요. 1,500불 네. 넘게. 깎지 마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인증을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이게 지금 좀 보일란지 모르겠지만 돋보기를 안 켜가지고 네, 돋보기를 안 켜서. 예, 돋보기 여기 있네요. 바로 네. 있네. 한번 얘기하니까 바로 돋보기가 나오네. 그러게요. 얼마나 자, 여기 수익을 보시면 내셨는지. 여기 청산 손익은 지금 청산한 것만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1,569불 나스닥 네. 마이크로죠, 그죠? 예. 그렇죠. 9개니까 이렇게 수량 때문에 수익이 그래도 충분히 났죠. 자, 네. 아직 그 니케이는 어제 거의 본전 근처 와가지고 그래도 같은 지수라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이게 등락이 크게 왔다 갔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약간 손실인데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어제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외 시장 보시는 분들이 전쟁 난 거 아니냐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막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크게 시장이 하락했던 걸까요? 어제 뭐 시장에서 그 몇 군데 뉴스 나온 거는 네. 개인과 공매도 세력 간에 네. 싸움이 있었다 이런 평가인데 네. 근데 몇 개 종목 가지고 뭐 시장이 이렇게 급등락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렇죠. 몇 개 특정 종목에서 게임스탑이라는 그 종목이 그 뉴스에 좀 오르내리는데 네. 어제 등락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어요. 장 네. 초반에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을 해가지고 네. 그래도 상승한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단합을 해가지고 네. 헤지펀드가 공매도한 종목을 공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올린 거죠. 더 올리니까 이게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거든요. 네. 선물 매도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공매도한 거를 갚으려 그러면 매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가격이 급등했다가 다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또 뚝 급락하고 떨어졌군요.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좀 있었죠. 네. 그래도 어쨌든 셰프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또 그렇죠.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니케이 지수를 좀 들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니케이 지수도 사실 계속해서 매도 관점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고점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예. 어떻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지금 상황인가요? 손실인데 네. 계속 행보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봉을 네. 보시면 옆으로 가고 있죠.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네. 지금 한 5일째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빠질 때 빠지기 시작하면 조금 원래 예상했던 하락 지점 앞전 고점 있는 부근 여기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빠지면 상당히 많이 빠지는 겁니다. 네. 좀 큰 수익을 좀 기대해 보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뭐 오래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도 해외 선물에 점점 익숙해지는 게 예. 주식에서 사실 몇 달을 기다려도 많은 분들은 예.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시는데 2박 3일만 돼도 이제 셰프님이 워낙 아. 매일매일 수익을 내시다 보니까 예. 저도 좀 오래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나스닥 이렇게 수익을 내셨어요. 근데 예.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식의 한 달이 뭐 선물에서 하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 것처럼 좀 단타성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거는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네. 방법이 틀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레버리지를 좀 활용을 덜 하고 증거금 대비 한 5배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주식 거래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증거금이 뭐 10,000불이다. 그러면 10,000불만 딱 넣고 거래하면 이거는 안 쳐다볼 수가 없죠. 그렇죠. 내일 되면 50% 손실이거나 50% 수익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금 관리를 잘해야 좀 여유 있게 거래할 수 있다. 그렇게 볼수 그렇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저희에게 계속 강조를 시청자 여러분께도 네.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안전하게 거래해야 하고 충분한 증거금을 가지고 상품을 구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언제나 예상처럼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손절을 해야 될 때도 분명히 온단 예. 말이죠. 근데 나의 기준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어느 선까지 내가 지키고 있어야지 이걸 고수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죠. 셰프님 사실 경우에는. 그 선물 거래를 할 때 네. 증거금을 빠듯하게 넣으면 당일날 강제 청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경우냐? 골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진폭이 크고 나스닥도 그렇지만 최근에 몇 달 전에 그 오일이 급락할 때 네. 그럴 때 장중에 강제 청산이 될 수가 있는데 입금하고 그날 시작했는데 강제 청산될 수가 너무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왜 생각만 그러냐? 해도. 네. 자, 자기 잔고에 평가액이 20%만 남으면 증권사에서 계속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네. 청산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청산합니다. 네. 자, 왜? 이게 그 선물은 자기 원금을 지나가지고 마이너스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캐시콜이라고 하는데 네. 가만히 냅두면 이 캐시콜까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잔고가 20% 정도 남았을 때 강제로 증권사에서 청산을 해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자금 관리가 그렇죠.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튼 뭐 2박 3일 만에 또 1,500불의 큰 수익을 내주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니케이는 지금 한 일주일 됐어요. 네, 일주일 그렇죠. 됐는데 뭐 일주일 내내 옆으로 행보하고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째려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심각하게 째려보지는 않고 네. 좀 띄엄띄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셰프님이 방향을 잡으셨고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수익이 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이어가고 있는 베테랑 박 셰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스닥을 매도 진입했고요. 1,500불의 큰 수익을 내면서 청산까지 했는데요. 저희 노란톡 방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 수익을 같이 내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현재 소식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iden signs Buy American order, pledges to renew U.S. manufacturing. 네, 바이든 대통령이요, Buy American, 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제조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여다보시면요. Build Back Better Plan이라고 해서 BBB 플랜을 내세운 바 있었죠. 바로 앞으로의 재건을 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로 미국 내 제조업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이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자재와 제품 서비스를 외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조달하게끔 요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기조를 이어가기는 하지만 좀 변화가 있다는 점, 조금 더 노동자의 친화적이라는 점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시죠. Think higher, inflation is coming. The Fed will believe it when it sees it. 네,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계속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페드는 이 인플레이션이 진짜 일어나야만 믿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보시면요. 대부분이 이제 연중 관계자의 경우에는 몇 분기 만에 이제 강력한 성장을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으로는 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연준 의장의 경우에는 섣부르게 긴축, 즉 테이퍼링을 좀 계속해서 하지를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시장에게 이 긴축에 대해서 섣부르게 할 생각이 없다라고 정확히 이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FOMC 회의라든가 계속해서 발언들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하단에 말풍선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돋보기란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난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죠?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카메라 가까이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 셰프님 지금 계속 들으셨지만 정말 수익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셰프님인데요. 저희 셰프님께 매매의 기술 정말 얻고 싶은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긍정 에너지가 넘치는 박재은 캐스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요, 이 해외 선물 처음 하시는 분부터 그리고 지금 거래를 하면서 나름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질문들이 이제 하루하루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질문들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 셰프님, 예. 제가 노란톡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예. 우리 실제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시죠. 네. 선물은 미국 달러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 환율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제 예. 화면 나가고 있나요? 자, 네. 일단은 우리가 거래하고 네. 있는 주요 시장이 네. 그 CME, 시카고 상호거래소, 네. 여기에 있는 상품을 거래를 하는데 우리가 그 거래하는 기준 통화가 네. 미국 달러죠. 그렇죠. 한국 돈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 모든 상품들이 미국 달러 대비 얼마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 영향이 대부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그 왜 그러냐? 오일 가지고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떨어졌다. 그럼 오일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오일 가격이 네, 미국 제가 달러 지금 가치가- 이거 카톡 노란톡방을 보느라고 자, 네. 그러면 저 혼자 대답하겠습니다. 네, 대답을 하시죠. 자, 미국 달러의 가치가 세계 네.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네. 오일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른 네. 요인이 없어도. 네. 왜냐하면은 원유를 수출하는 그 중동에 있는 이 원유 수출국 입장에서는 같은 원유 양 가지고 네. 차를 한 대 페라리 같은 거를 바꿀 수가 있었는데 달러가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그대로 똑같은 돈을 받게 되면은 네. 같은 원유 가지고 차 한 대를 사는데 모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네. 다른 상품 가격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음.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작용은 원래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시장에서 미국 달러가 약세라 해가지고 무조건 다 오일이 올라가고 이러진 않습니다. 네. 대체로 흐름이 그럴 때 그렇다는 거고 농산물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특히나 크게 잘 반영이 되는 게 귀금속. 네. 골드가 미국 달러 약세, 강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 더 민감한 거는 통화 상품들, 유로, 호주 달러 이런 네. 상품들은 더더군다나 바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중에서도 미국 달러 약세에 완전히 그 강세로 보이는 거는 유로화, 거의 한 70% 정도로 완전히 반대로 움직입니다. 네. 그러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건 그렇죠. 맞겠네요. 그래서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하면서 미국의 지표를 유심히 보잖아요. 네. 이 미국 달러에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보는 거죠. 금리도 왜 보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달러 약세, 강세 여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만약에 이번에 FOMC 그 회의가 테이퍼링이니 금리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만약에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그 분위기를 몰아간다라고 하면 네.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바로 유로화는 급락하게 하락을 되는 거고 하군요. 네. 골드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반응이 두 종목에서 특히 더 네. 강하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이 다 한 가지에도 연동이 돼 있는 게 이제 해외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귀찐님의 질문을 해결해 드렸어요. 미국 달러 환율 영향을 좀 많이 받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드렸고요.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지현님께서 조아님께서 저희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네, 스톡 슬로우랑 트릭스 지표를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을 스토캐스틱 지표를 어떻게 보는지 저희한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자, 네. 우리가 첫 주차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새로 오신 드렸었는데,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예. 더 설명을 해드릴까 봐요. 자, 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네. 예. 두 눈을 크게 예, 뜨시고 일단은 첫 번째 두 눈을 크게 뜨고 네. 트릭스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다렸다가 매도 포인트를 잡기 좋은 게 네. 이 제로선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을 때 음. 그 매도 관점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조금 안 맞긴 합니다만은 조금 줄여가지고 봐야겠네요. 자, 위쪽에서 크로스 날 때가 매도 관점이고 아래쪽에서 크로스 날 때가 매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간단하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 아니죠? 저번에도 차트가 거꾸로 돼가지고. 네. 예.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한번 표시를 해보면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수만 하라 그랬죠. 네. 그죠? 자, 302평선을 보고 그렇죠. 추세를. 이거는 방향을 네. 잡고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 차트에서 여기 매도 구간이라고 이제 트릭스가 교차가 났죠. 네.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원래 하는데 이게 이제 위로 이제 꺾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약간 올라가면서 다이버전스 식으로 가격은 올라가고 보조 지표는 내려오고 이렇게 서로 반대로 갔죠. 그죠? 네. 자, 이게 추세가 위로 좀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올라갈 때는 매수만 해야 됩니다. 이 매수 자리 아래쪽에서 크로스 났죠. 네. 그죠? 자, 여기서 매수하고 위쪽에서 원래 이제 크로스 나면 여기서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해줘야죠. 위쪽에서 지표가 신호가 잡히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예. 아래쪽에서 하면 매도를 예. 하고. 근데 차이점을 좀 물어봐 주셨어요. 트릭스랑 차이점? 네, 스틱슬로우가 차이점이 뭐냐? 왜 이 자, 두 가지를 보냐? 예. 이렇게 물어봐 그 주셨거든요. 일단 이름이 틀리고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자, 당황하지 않고 다 잘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선을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트릭스는 보통 이게 좀 작은 파동이라 그러면 이렇게 점선을 그렸을 때 파동의 중간에 점선을 그렸을 때 네. 이 파동의 그 중앙선을 지났을 때 힘이 이게 이제 평균이라고 한다면 이 중간이 힘이 완전히 아래쪽으로 기울었을 때 좀 중심을 지나가지고 매도 사인이 뜹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추세선 신호의 특징이고 오히려 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갈 때 중심을 지나서 올라갈 때 좀 뒤늦게 매수 사인이 뜨죠. 네. 예, 그런 차이점이 있고 자 스토캐스틱은 이제 박스 신호라 가지고 이 계산을 할 때 그 요 박스 구간의 고점을 계산해 가지고 조금 그 작은 파동에서 그 최근의 고점에서 매도 사인을 알려주고 이 수치를 지금 12.3으로 되어 있는데 봉 12개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네. 자, 12개 봉 중에서 가격이 높은 쪽에서는 매도, 가격이 낮은 쪽에서는 매수를 나타내는데 파동으로 보면 이렇게 잔파동이 이렇게 진행될 때 아래쪽에서 매수 나오고 위쪽에서 매도 나오고 약간 그 진폭이 작은 구간에서 네. 조금 잘 맞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음. 요거는 아래쪽에 이제 보조 지표가 있지만 차트에다가 사실 그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요게 대입을 이제 해볼까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바로 하기에는 여러분들 기다리시기가 조금 그런데 네. 나중에 먼저 집어넣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스토캐스틱은 박스 신호고 네. 트릭스는 추세 신호다. 여러분들 그 지난 방송 다시 보기를 한번 보면 첫 주차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다시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트릭스는 이제 0을 기준으로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로 해석을 하는 게 좋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자,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한번 자, 그럼 잘 자, 설명을 보시면 해주시죠. 자, 그것도 하나의 신호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로선이 여기에요. 트릭스의 제로선. 네. 그죠? 제로선 위에서 크로스 났을 때. 자, 위에서 크로스 났을 때. 그죠? 크로스로 보시는군요. 예, 크로스. 네. 예, 이걸로 거래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느려요. 예. 자, 크로스 났을 때 이때를 매도 사인, 밑에서 크로스 났을 때 매수 사인. 이렇게 보는 게 맞고 네. 이 제로선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제로선을 기준으로 하면 분봉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여기서는 아주 잘 맞은 거예요. 네. 제로선 돌파하고 여기죠, 그죠? 그렇죠. 매수 딱 떴죠, 그죠? 네.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서 매도. 예.
자, 이거는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서 추세 방향이 조금 잘 맞은 거고,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갈 때 매수, 이러면 약간 손절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제로선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많이 벌어졌을 때 위에서 크로스 났을 때 네. 매도 관점, 매도 자, 관점. 밑에서 크로스 났을 때 매수 관점. 매수 관점.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조금 내가 좀 쭉 밀고 가고 싶다 크게, 그러면 이게 제로선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갔죠, 그죠? 네. 이게 많이 갈 때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선은 길게 쭉 가고 싶다 그러면 제로선 무너질 때까지는 매수로 쭉 들고 가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수익 난 걸 다시 원위치로 되돌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크로스 났을 때 정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속 시원하게 이제 좀 해결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스토캐스틱은 조금 네. 설명을 덜 드렸는데 네, 한번 이것도 그럼, 네.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만드는 네. 게 아니고 그렇지만 스토캐스틱은 한 번 들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렇기 그럴 때문에. 때는 너튜브를 이용하시면 네. 반복적으로 계속 리바이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그 과매수권을 이탈하는 구간, 요때 이탈할 때 여기가 매수 타임, 매도 타이밍. 네. 오히려 요 밑에서 과매수권을 이탈할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죠. 예. 일단은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아님께서 계속해서 좀 이어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이거에 이어서 제가 지금 화면으로 비춰드리고 있는데요. 매도 타이밍을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걸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흐름은 302평만 보시는데 다른 지지 저항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매도 타이밍을 기술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스닥 차트인데 제가 생각할 땐 근데 셰프님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청산 타이밍을 매도라고 하신 게 아닐까 그럴 수 생각이 있겠네요. 들거든요. 네. 예. 매도가 진입하고 난 다음에 네. 청산 타이밍 네. 간단하죠. 수익이 만족스러울 때. 만족스럽다의 기준이 참 어려워서 이제 그렇죠. 우리 시청자분들 자, 이거는,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보면 자, 차트 여기서 꼭대기에서 매도 들어갔다. 네. 운 좋게.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그죠? 자,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는 제가 이게 이평선 기준해 가지고 돌파를 하면 그다음 그 길이만큼 움직인다. 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죠. 그렇죠. 중심 이론에 대해 가지고 며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요 정도를 목표가로 잡는 거죠. 음, 자,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올라간다, 매수 잡았다. 요 정도까지만 나는 수익 내겠다. 이렇게 잡는 거죠. 미리 그러면은 진입을 했을 때 그런 네. 거를 미리 정해놓고 진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이게 밑에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밑에서 매수를 했다. 네. 떨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거꾸로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운 좋게 이게 돌파를 해가지고 쭉 올라가네. 그러면 어디서 청산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 진입이 중요할까요? 청산이 중요할까요? 저는 청산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훨씬 중요하죠. 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가 손실로 바뀌어서 손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내 그렇죠. 기준을 넘어서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기대감 때문인 것 예.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진입할 때부터 목표가를 정해놓고 거래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은 그렇죠. 무작정 계속 들고 가는 거죠, 그냥. 네, 아무래도 이제 셰프님이 거래를 잘 하려면은 단무지여야 한다 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맞는 게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을 하고 내가 빼야지, 이 정도에는 내 자금에 문제가 없으니까 잘라야지. 이걸 미리 좀 정해놓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마다 그 뭐랄까 이 돈을 대하는 그 크기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크기가. 그럼요. 어떤 사람은 에게 10만 원, 어떤 사람은 우와 10만 원 이렇게 그럼요.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10만 원 수익 나도 안 자르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왜? 100만 원 벌려다가 마이너스에서 결국 청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네. 어떤 분은 잽싸게 10만 원 챙기고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짧게 볼 때는 이런 보조 지표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매수 들어갔다 그러면 이 최소한 뭐 트릭스가 매도 한번 사인을 나타내거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차트를 보면서 자, 차트 볼까요? 저는 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자, 한번 보여주실게요. 혼자 보고 있었네. 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데
이평선을 돌파해가지고 매수했다. 네. 이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 매수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매수 자리라 가지고 매수 딱 들어갔다. 그러면 이평선을 보고 들어갔지만 짧게는 이런 그 보조 지표들, 요 크로스 나는 자리 있죠. 네, 그렇네요. 여기서 청산하는 거죠. 여기서. 또 크로스가 나면 청산. 그렇죠. 네. 여기서 꺾이는 갑다. 근데 조금 더 올라가서 꺾였죠, 그죠? 그런 건 그러네요. 아쉬워하지 말고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네. 청산 자리를 찾아야 된다. 어, 그거는 이 스토캐스틱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일찍 그 매도가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떴네요, 그죠? 그렇네요. 보시면 아이고, 자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떴는데 여기죠, 여기. 네. 여기. 자 여기 그 트릭스 교차하는 지점이나 비슷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보조 지표를 보고 보조 지표가 간단하잖아요. 매도 사인을 보여주면 거기서 그냥 수익을 챙기는 게 속편하다. 그렇죠. 또 보조 지표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셰프님이 302평을 분봉으로 보셔서 쭉 그어 놓으시고 그 흐름을 따라서 거래를 그렇죠. 하시고 그 후에 보조 지표로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자, 계신 거죠. 이평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맨날 이 302평까지 긴 이평선 아마 안 봤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분봉에서 302평을 그려놓으니까, 올라타니까 매수고, 네. 여기 안 깨졌죠, 그죠? 여기 네. 보시면 계속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저점, 오히려 다시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네요. 자, 지금 어때요?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매도 들어가려면 사실은 이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는 지점에서 매도로 진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 매매는 여러분 그 방송에서 정승윤 아나운서가 지금 뭐 유력한 게 어떤 거에 물어보지만 그거는 예상이랄까 여러 가지를 그 합쳐가지고 그렇죠. 내일을 예상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네. 매도할 게 아니다. 그럼요. 내일 밤 지나면은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될 것 같다. 네. 이런 예상은 사실 맞는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매매는 주식도 마찬가지. 선물은 더더욱 대응 쪽으로 해야 되는 거고 대응이라는 건 뭐냐?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만 봐야 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깨고 최소한 이평선이 깨고 내려올 때 그때 돌파를 하면 매도 관점으로 봐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간단하죠? 그렇군요. 간단하지만 예. 이게 계속해서 이제 거래를 해주신 우리 셰프님께서는 간단하실 수 있지만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뭐 계속 거래를 하셨더라도 습관이 있으실 거고 다른 그렇죠. 보조 지표를 이용하셨을 수도 있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니까 예. 이땐 이렇구나 저땐 저렇구나 이렇게 조금 와닿게 지금 느끼고 계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자금 관리. 자금 관리. 방향을 아무리 잘 읽어도 자금 관리를 못 하시면 딱 한 번의 실수로 깡통 찰 수 있습니다. 네, 자금 그렇죠. 관리가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네, 두 번째는 시장의 방향성을 잃는 겁니다. 네,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은 아주 간단하게 이평선이 흘러가는 모양만 지켜보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방향대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 청산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지표를 보고 청산하시면 되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금 관리가 중요하고요. 또 본인의 자금에 맞게 어떤 상품을 어떻게 거래할지도 좀 기준을 세우셔서 미리 세워 놓으셔야 어떤 수익이 났을 때도 좀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박 셰프가 주신 조언들 새기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셰프님 이제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좋지만 너튜브에 계속해서 오늘 시황도 올려주고 예.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거는 좀 어떠세요? 점점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네. 제가 좀 뭐 아주 힘든 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한 10시경에 네. 시황을 녹화를 해가지고 네. 유튜브에다가 한 15분가량 시장 상황 설명해서 올립니다. 네. 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거래하시게 되면은 최소한 어젯밤에 움직였던 원인이라든가 오늘 예상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머릿속에 두고 거래를 하셔야 되지 네. 그냥 감으로 맞습니다. 하시면
예, 실패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벌써 이렇게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시간이 짧게 느껴졌는데요. 저희 노란톡으로 오셔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중에 질문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